반갑습니다. 유명화입니다. 가족 시스템의 이제 서열에 이어 여섯 번째 이야기, 우리는 공정하게 주고받으려는 조절 욕구가 있다. 가족 세우기 기법에 세우기 언어가 있는데요. 이제 심리적 관계가 어떤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세우기 언어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어머니, 당신은 주시고 저는 받습니다. 이 말을 따라 하라고 하면 입이 안 떨어지는 분이 계세요. 엄마에게 받은 것이 없다며 자신의 엄마가 얼마나 나쁜 엄마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에 빠져 있으면 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죠. 그럼 이제 다시 합니다. 다시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당신은 생명을 주시고 저는 생명을 받습니다. 의뢰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생명을 받았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만약에 생명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죠. 가족 세우기는 가장 본질적인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생명에 비하면 좀 부차적인 이야기죠. 이러한 주고받음은 수직적 주고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중에 태어나든지 강간을 당해 태어나든지 생명은 무시무시한 조건을 뚫고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가족 세우기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직적 주고받기를 경험하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모든 생명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클라이밍을 배우러 다닌 적이 있어요. 아동용 이렇게 벽 쪽에서 구슬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이제 태권도 도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온 거예요. 꼬마들이. 그래서 조그만 아이가 이게 벽에 붙어가지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게 얼어붙어서 그 홀더를 꽉 잡고 무서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소리가 그 엄마하고 엄마를 부르는 소리처럼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암벽센터 선생님들이 이제 올라가서 데려오겠다고 뭐 이런 이제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문제인 것이 다른 아이들은 다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 아이만 도움을 받아서 내려오면 이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운동하던 분 모두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연신 이제 외치고 있었던 거죠. 가능하면 아이 스스로 내려오게 하려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대신에 엄마를 부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재범이래요. 그래서 재범이 엄마 도와주세요, 재범이 엄마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자 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과 거기 있는 이제 운동하던 분들이 다 같이 재범이 엄마 도와주세요, 재범이 엄마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닥으로 내려온 이후에도 아이가 이제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범님 말이 얘는 부모가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3명이 이제 같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범님한테 얘기했죠. 사범님, 부모가 없으면 태어나질 않아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할 뿐이지 부모가 없는 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사부님이 좀 되게 이제 난처한 표정, 당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막 난처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있는 아이로 봐주시면 재범이가 더 훨씬 씩씩하게 행동할 것 같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범님이 금방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계속 이제 재범이가 우니까 얘를 좀 안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안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우리 같이 엄마를 한번 불러보자 이래갖고 엄마를 계속 불렀어요. 근데 아이는 우느라고 엄마를 부르진 않았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부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부르니까 이제 울음이 금방 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올라갔다 중간에 내려온 아이가 3명인데 이 애들이 전부 보육원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범님이 이제 이 애들을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범님이 그 아이들을 불러서 엄마가 이제 우리를 잘 보살피고 있고 너네들을 지켜줄 거야. 우리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힘을 얻어갖고 3명 다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끝까지.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조전에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올라갔다 내려온 애들을 이제 조금 이제 속도가 빠르다든가 잘한 아이들한테는 다람쥐라는 이제 명예로운 별명을 이렇게 붙여줬는데 그 아이 3명한테 전부 이제 다람쥐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이제 붙여주고 사람들이 이제 축하해주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든 이혼을 해서 헤어져서 얼굴을 보지 못하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이제 부모 자녀 관계, 그러니까 부모 인연이 그 정도인 거죠. 조건이 그랬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태어났고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엄마를 대신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나 뭐 보육원이나 뭐 조부모 뭐 하여튼 엄마를 대신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조건들은 사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 맘대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그 조건은 우리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건을 그냥 받아들여서 예, 우리 삶에 앞으로 가게 하는 자원으로 쓰면 됩니다. 이 창조적 움직임은 자기가 처해 있는 조건을 받아들일 때 가능해요. 현재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그 제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때 우리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크고 대단한 움직임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작고 사소한 움직임에서 창조성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은 언제나 받아들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가족 세우기에서 발견한 이 받아들임은 우리의 가능성과 창조성을 여는 핵심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제 자녀한테 주고 자녀가 없는 분은 이를 통해서 세상에 줍니다.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확장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자립하여 다음 관계로 가죠. 수직적 주고받음은 언제나 수평적 주고받음으로 확장되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의 질서입니다. 수평적 주고받기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남녀 관계의 주고받기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는 서로 없는 것을 동시에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만약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수평적 주고받기에도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하고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 파트너에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그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언제나 관계에서 실패합니다. 파트너와의 사랑은 부모 자녀 관계의 사랑과 다릅니다. 부모는 보답 없는 사랑을 자녀에게 주지만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보답을 해야 관계가 커집니다. 사랑으로 주기 받기, 주기 받기. 그래서 이 관계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돌봐야 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예, 생명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생명이 존재해야 일어납니다. 수직적 주고받음입니다. 남녀 관계는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없는 것을 동시에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예, 오늘 주제 어떠셨나요? 조금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8월에 김영사에서 책으로 나옵니다. 정성 들여 만들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자연스러운 치유 다음 카페에 링크 시켜놨습니다. 카페에서 더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받아볼 수 있도록 알림 설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